이 신발을 아마 느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 느껴본 것 같습니다. 아니, 미즈노 밑져서 장사하나 드는 이상한 가격 책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 신발 리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저 또한 내년 초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든 신발, 미즈노의 미스테리 슈 리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신발을 왜 미스테리 슈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의 정식 명칭을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왜 그 이름으로 말을 못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 명칭으로서의 글로벌 엠바고로서 리뷰가 가능한 날짜가 1월 6일입니다. 자, 근데 지금 한국 미즈노에서는 런페스타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 신발이 선 발매가 되게 되는데, 그때 날짜가 1월 4일에서 5일입니다. 그게 끝난 후에 리뷰가 올라가면은 물론 이제 정식 발매 때 사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그 선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미즈노 코리아 측과 저랑 뭐 좀 이런저런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그 이름 말고 미스테리 슈로서는 리뷰가 가능하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테리 슈로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신발 테스트는 제가 최근에 계속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미즈노 재팬 투어 오사카 마라톤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사용을 했고 하다 보니까 67km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한 번에 한 20km까지도 업다운일 남산 3회전도 했고요. 오늘 5km 19분 30초 언더로서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신발을 아마 느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 느껴본 것 같습니다. 뭐 30km 정도의 초장거리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거 제외하고서는요. 자,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 올해 미즈노를 멱살 잡고 캐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발이 이 네오비스타죠. 이 네오비스타의 원래대로라면 보급형 버전으로 나올 신발이었고, 그런 포지션으로 실제 가격 책정이나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이따 총평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청출어람까지는 뭐 얘가 스승재단 아니니까 형 잡아먹은 아우 이런 느낌으로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신발이라고 저는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 네오비스타라는 신발이 인기가 있었고 미즈노에서 유일하다시피 품귀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지금 올해 한국에서는 슈퍼트레이너가 엄청난, 진짜 가장 런닝계에서의 큰 키워드 이슈였죠. 모 브랜드의 대표격 슈퍼트레이너의 아이콘인 그 신발이 엄청난 품귀 현상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슈퍼트레이너 쓰고 싶은데, 그래 레이싱화 말고 훈련할 때 좋은 서포팅을 받는 것도 좋지, 중요하지 라는 인식이 닿았을 때 그 신발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뭘 쓸 수 있을까라는 타이밍에 정말 괜찮은 가격이 나왔고, 그 가격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입소문을 타고 확실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일어난 신발인데, 물론 뭐 호불호 포인트나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니트 어퍼라는 특수한 소재와 더불어서 좀 열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있을지언정, 그거 외에 이 쿠셔닝적인 부분, 그리고 밸런스,
용도성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 가격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인기를 몰이를 한 거죠. 이 미스테리 슈는 말씀드렸지만 보급형 버전으로 나온 신발이라 대표적인 특징이라 한다면은 이 플레이트가 우선 없습니다. 네오비스타는 강화 유리 합성 플레이트가 들어가거든요. 딱딱하죠? 소리 들리시죠? 얘가 반발력을 서포팅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얘는 그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미드솔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 플레이트가 있고 없고의 유무가 무색하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 신발의 사실 가장 큰 저는 포인트, 강점, 메리트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얘가 미화 기준으로 $150에 나왔거든요. 최근 미화 $150에 나와서 한국에 20만 9천 원에 들여온 어떤 신발이 있죠. 굉장히 인기몰이를 한 신발이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신발인데 한국 유저들이 그렇게 아쉬운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애매했던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50에 그 신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좀 그 $150 환율 대비해서 이제 높은 가격에 20만 9천 원에 판매가 됐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소리를 분명히 피할 수 없었던 요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신발 그럼 $150에서 얘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20만 9천 원보단 싸겠네? 라는 생각 드시죠? 얼마나 쌀까요? 16만 9천 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단순 환율 계산해 보면 지금 요즘 1300 후반 1400원 막 이러잖아요. 근데 16만 9천 원? 아니, 미즈노 밑져서 장사하나 드는 이상한 가격 책정이에요. 지금 우선 미즈노가 한국 시장에 대한 가격 책정 자체가 이 신발뿐 아니라 이 네오비스타 때도 그랬고요. 얘가 아마 미화 $180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리벨리온 프로 시리즈들도 한국에선 25만 9천 원의 신제품들이 판매가 될 예정이거든요. 리벨리온 프로 로우는 이번 달 말에 리뷰 예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격이 깡패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16만 9천 원, 그래 완전 저렴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건 16만 9천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신발이라고는 무조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버밸류 상품인 거죠. 왜 그렇게 느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어퍼는 이 네오비스타의 특징 중에 가장 컸던 니트 어퍼가 그대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똑같은 소재는 아닙니다. 니트 어퍼긴 한데 네오비스타는 조금 흐물흐물해서 발을 조금 잡아주는 게 약한 느낌이 특히 이제 좌우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느껴지는 분들이 있었고, 저도 좌우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얘는 그런 단점을 개선하려고 했는지 같은 니트 어퍼지만 좀 더 뻣뻣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문제 여지로 느껴졌던 것들, 이슈 키워드로 다뤄졌던 것들은 열감, 통기성 부분이 있었죠. 여름엔 절대로 못 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의 그런 아쉬운 통기성을 네오비스타가 보여줬더라면 얘는 그걸 의식해서인지 육안에 보이는 큰 구멍들이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 전족부 쪽에 톱박스 부분, 등 쪽에 그렇고요. 여기 아치 부분, 양옆, 발 중족부의 양옆, 이렇게 해서 큰 구멍들을 배치를 한 노력이 보여서 네오비스타보다는 확실히 통기성이 개선이 된 건 느껴집니다만, 그렇다고 막 다른 메쉬 어퍼의 통기성이 엄청 좋은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것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적인 부분으로는 네오비스타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거의 제가 네오비스타 275를 선택했고 이 미스테리슈는 280을 선택했는데, 네오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유연해서도 그런지 정 사이즈로 갔을 때 타이트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 사이즈로 신을 수 있었고, 발볼이 좀 높거나 타이트한 착용감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반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반업을 했을 때 어디 하나 불편하게 거슬리는 부분 없이 발등, 발끝, 발볼 문제없이
너무 놀거나 하지 않게 사이즈가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뭐 네오비스타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없으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타이트한 거 좋아하면 정사이즈, 그냥 보편적인 넉넉한 느낌 좋아하시면 반업 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어퍼가 정말 특이한 것 중에 또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인데요. 일체형이죠. 아예 붙어 있습니다. 펄럭거리는 그런 요소가 하나 없이, 지금 뭐 전체적인 이 상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의 공통적인 부분은 어디 하나 패딩이 들어간 푹신푹신한 그런 게 들어간 요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어퍼도 그렇고요, 이 설포도 그렇고요, 이 뒤쪽에 힐컵부도 그렇고 패딩부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니트 어퍼라는 특수한 소재로서 발에 피트하게 모양을 좀 잡혀서 고정을 하는 그런 느낌이 큰데요.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데요. 요령이 쌓이면 쉽게도 느껴집니다. 우선 발끝을 여기 톱박스 쪽에 최대한 밀어넣고 뒤꿈치 쪽에 이 고리를 잡고서 쑥 늘어놓으면 그러면 쏙 하고 잘 들어갑니다. 뭐 네오비스타 신으시면서 익숙해지신 분들은 익숙해지셨을 거고, 처음에 어색하시더라도 그것들을 제대로 다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오비스타 때도 그렇고 여기 이 러너스 루프에 관련돼서 말이 많으셨는데, 저는 이 신발은 러너스 루프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막 홀까지 끈을 집어넣어서 그냥 매듭을 지으면은 힐 슬립이나 발목 락킹이 부족한 느낌이 전혀 안 들게 잘 저는 사용이 돼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끈을 그냥 풀었다 묶었다 하는 정도는 하고 있고요. 자, 근데 네오비스타와의 차이점이 있는 건 이 텅 부분이 네오비스타는 좀 더 솟아있고 얘는 좀 더 완만하게 깎여 있어서, 근데 뭐 그게 따로 문제점이나 뭐 그런 걸로 여겨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뒤쪽 이 고리가 중요한 거라,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힐컵부에 패딩이나 이런 건 전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안쪽에 플라스틱 보강재 같은 게 이 톱박스 끝에도 그렇고 여기 뒤꿈치 쪽엔 또 넓은 면적 나비처럼 이렇게 살짝 감싸져 있는데, 그래서인지 뒤꿈치 락킹도 어느 정도 꽤 잘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패딩이 막 좀 컴팩트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신발처럼 발목을 팍탁 잡아준다라는 느낌까지는 아쉽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요. 지금 인솔에 아쉽게도 타공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좀 바닥 열감 이슈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영하권에서 테스트를 한 상황에서는 다행히도 열감 이슈는 없었지만 과연 날이 풀렸을 때 어떻게 작용할지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타공이 없다, 그리고 미드솔의 베이스, 이따 뭐 지금 곧 미드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시점에서 열감 이슈가 없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오 머시기 미스테리 슈의 가장 중요한 변화점 중에 하나, 미드솔입니다. 얘가 똑같이 네오비스타의 미즈노 에너지 넥스트 폼이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 미즈노 에너지 넥스트 폼이 저는 정말 잘 만든 폼이라고 생각되는 게, 상당히 소프트한 편이라고 느껴지면서도 안정성이 막 무너지는 정도의 소프트함이 아니라는 것이 매력이 있는데, 얘는 그게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질소가 주입이 되면서 초임계라고 하죠. 그렇게 조금 더 쿠션 질감 자체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다 라는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밸런스와 안정성이 좀 더 잡힌 느낌, 거기에 더불어서 이 플레이트가 지금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플레이트가 없음에도 괜찮은 반발력을 제공하는 것에 분명히 미드솔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 같고, 무엇보다 이 미드솔 변화로 인해서 이 신발 무게가 엄청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이 네오비스타 같은 경우에 275 사이즈에 250 몇 그램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이따 뭐 재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275 기준으로
55g 전후가 나오는데 얘는 280이잖아요. 얘보다 사이즈가 오히려 큰데 240g대가 나옵니다. 248g, 249g이 나옵니다. 사이즈가 더 큰데 더 가벼워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미드솔의 업그레이드가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이 미드솔의 재원상으로는 전 사실 이 브랜드의 발언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39mm에 뭐 33mm에서 힐드롭이 6mm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측을 해보면 뒷굽 제일 높은 데는 50mm가 나옵니다. 49mm 정도. 그리고 앞에는 이제 35mm, 36mm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한 건지 전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실측을 실제적으로 그냥 여기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발바닥에 닿아지는 부분과 그 부분을 계속 상정을 하고서도 측정을 했을 때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네오비스타 제가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버스택이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렸고요. 이 신발도 40mm를 분명히 초과하긴 합니다. 근데 브랜드 기재상에는 40mm 언더로 나온다. 근데 사실 이거 신고 엘리트 선수분들이 대회를 뛸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 일반 마스터즈 러너, 취미 러너들에게는 무관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확실히 변경된 건 있습니다. 네오비스타보다 뒷부분, 여기 뒷굽이 깎여 있는 요소를 미즈노에서는 스무스 스피드 어시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뒷굽이 살짝 이렇게 깎여 있는 걸. 물론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뒷굽이 살짝 깎여 있는 경우는 이제 많아졌죠. 근데 거기에 별다른 명칭을 붙이지 않았지만 미즈노에서는 그 명칭을 굳이 테크놀로지라고 붙인 이유가 미드풋을 좀 더 유도를 한다 라는 취지로서 이 뒷굽이 깎여 있는 걸 강조를 하는 이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원리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발을 내딛어서 땅에 착지를 할 때 보통 이런 모양으로 해서 착지가 되겠죠. 근데 뒷굽이 안 깎여 있는 신발은 여기에서 이렇게 발을 당겨오는 과정 중에 뒤꿈치에 먼저 착지가 되면서 힐풋 착지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 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근데 그게 조금 기능이 부족한 분들에게 이렇게 뒤로 당겨오는 과정 중에 걸리는 뒤꿈치가 없는 것을 서포팅해서 이렇게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당겨서 착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스무스 스피드 어시스트라는 기술인데요.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네오비스타의 이 전체적인 각도와 이 미스테리 슈의 전체적인 각도가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1도, 얘는 이 각도가 5도라고 하거든요. 이 미스테리 슈는 4도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힐드롭이 조금 더 평평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각도가 이렇게 높았다가 좀 낮아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행할 때 실제적으로 조금 더 바닥에 좀 잘 감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 아웃솔적인 부분도 정말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미드솔은 크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 아웃솔에 대해서의 명시는 없는 거 보면 거의 동일한 아웃솔이 사용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아웃솔이 뭔가 은근히 허접해 보이면서도 제 할 일은 충분히 해주는 아웃솔이기 때문에 제가 막 슬립이 일어나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런 거를 지금 테스트 주행 기간 동안 느낀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뭐 흙길, 포장도로, 트랙 어디에서도 말이죠. 아쉽게도 젖은 노면에서는 테스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행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신발을 정말 한 엄청난 템포런 제외하고서는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올라운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했으니까요. 오늘 350 언더페이스로 5km 달렸죠. 19분 25초. 그리고 남산 3회전 하면서 20km 5분 페이스로 달리면서 그런 어필 다운힐도 이 신발로 겪어봤고 계단 훈련도 했고 심지어 그리고 그 외에 뭐 530, 600 정도로까지도 테스트런을 해보면서 그 어느 런에서도 얘가 일을 다 잘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건 있었어요. 오늘
그 템포론 할 때 3분 그래도 한 중반 때까지 잠깐 당겨봤지만 거기에서는 부족했습니다. 3분 후반 때까지는 커버가 됐지만 제가 달린 그 이상 빨라지려고 하면은 이 반발력 서포팅이 좀 부족해진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거 제외하고서는 뭐 4분 대, 5분 대, 6분 대 어느 속도에서도 어느 노면에서도 충분히 일을 해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느낌적으로 말을 하면은 발이 바닥에 굉장히 잘 감긴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착착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려나가는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좀 회복하면서 달리고 싶을 때는 쿠셔닝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저희의 생기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아실 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역할에 맞게 정말 일을 잘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네오비스타보다 순수 미드솔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능 제공은 이쪽이 훨씬 더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대신 이 네오비스타는 3분 중반대여도 그래도 이 플레이트 덕분인지 문제없이 달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총평을 하면은 정말 모난 곳 없는 오버밸류의 올라운더 신발인데, 유일하게 극고속, 초고속 3분대 이제 중반으로 들어서는 그런 러닝을 제외하고선 다 쓸 수 있는 신발. 네오비스타는 그래도 조금 더 빠른 속도에서까지도 올라운더 신발이지만 가능한 신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모든 훈련을 신발 하나로 다 하고 싶다라면 이 네오비스타를 선택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 기량이 닿지 않고 뭐 템포 훈련하는 용도로는 다른 신발을 들여서 그걸로 하면 되고, 그 외에 러닝화들은 이걸 뭐 다른 걸로 이제 복합적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다재다능하게 쓸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들었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얘가 199,900원, 내가 169,900원이라고 한다면 메리트가 너무 크죠. 러닝화를 이제 연차가 이제 쌓여갈수록 느끼시겠지만 소모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가성비적인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얘는 그 가성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쿠션을 딱딱한 걸 좋아한다, 탄탄한 걸 좋아한다, 그리고 미드솔이 높은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조금 더 바닥과 조금 더 일체감 그런 거를 느끼고 싶고, 내가 전반적으로 좀 더 빠른 훈련이 비중이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제외하고서는 충분히 그냥 데일리 트레이너로서 조금 더 데일리 트레이너 중에서 퀄리티가 좋고 좀 더 고성능인, 사실 뭐 그냥 슈퍼 트레이너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논카본 슈퍼 트레이너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신발로서 저는 내년 초반에 이제 나올 다른 이제 기대 데일리 트레이너와 동시에 정말 뭐 쌍벽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신발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신발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그냥 뭐 이 부분에 대해서의 용도성, 저 부분에 대한 용도성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셔도 되겠다 라고 정도만 언급하지, 이 정도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신발이 몇 없는데 얘는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그래도 얘 협찬 물품 제공받아서 한 거잖아 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확실한 건 이제 얘 선구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신어보고 살 수 있는 런페스타에서 선구매를 할 수 있는 거고, 10% 세일까지 해서 15만 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죠. 저도 그때 런페스타 토요일에 오전 11시에 가니까요, 혹여나 뵙게 되면 인사 부탁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정식 발매는 1월 중순입니다. 오늘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달 또 해야 되는 리뷰 신발들이 많아서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훈련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